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렌즈 이런 장비는 아니고요.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장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구입한 테이블용 서랍장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 안에 외장하드를 저는 보관하고 있는데, 외장하드가 브랜드도 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장하드가 쏙 들어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뉘었을 때 이렇게 조금 얇은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8개까지 들어가고요, 한 칸에. 두꺼운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6개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예전에 쓰던 마우스 패드 중에서 가죽이 있었어요. 그 가죽을 잘라가지고 바닥에 완충제를 깔고, 이 앞쪽에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충격 방지를 위해서 이 앞쪽에도 막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이폰, 그리고 얘는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스마트폰 사진 강의, 영상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iOS를 보여드리고 시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한 거고 본전 뽑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는 드론 디스플레이용으로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콤 태블릿입니다. 라이트룸을 사용할 때는 안 쓰고요, 포토샵을 사용할 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걸 쓰다 보니까 이게 편집할 때 막 좁고 그래서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것을 구입하자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얘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크기가 오히려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면 저는 그것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탁상용 전자시계로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 가격 비싸지도 않습니다. 후면에 보시면은 이제 USB로 저는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시계다 보니까 소음이 없고 직관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이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시계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에 작업 표시창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띄워가지고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사실 뭐 크게 불편하거나 뭐 귀찮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알람도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약속 시간 뭐 1시간, 2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지금 이게 플리커 현상으로 물결이 막 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는 만렙에서 나온 키보드입니다. 지금 실버톤과 블랙, 사실 이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키보드 형식을 펜타그래프 형식의 키보드라고 하거든요. 눌러보게 되면 일단 키감도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요. 그리고 소음도 일반 키보드에 비해서, 게이밍 키보드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마우스랑 세트로 주거든요. 근데 마우스는 별로라서 버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오래 사용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만렙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그만큼 사용해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실리스크 마우스라고 합니다. 이제 게이밍 마우스로 많이 유명을 하죠. 실제로 요거를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때 마우스가 들리는 경우 있죠,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여러분 손에 비해서 마우스가 정말 많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마우스가 들린다 그러면 사이즈를 올리셔야 됩니다. 정말 소형 마우스, 디자인이 이쁜 마우스들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아기자기한 마우스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사용할 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리게 되면 이 손목에 피로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작업할 때 힘들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마우스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소량으로 편집을 하신다면은 굳이 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고 그분 취향에 맞춰서 마우스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메르소에서 나온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가죽형 장패드인데 인조 가죽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마우스 장패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빨면은 끝납니다. 이거는 항상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패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거든요.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이거 3개는 무조건 합니다. 키보드 청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PC방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배웠던 건데, 쳐가지고 안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꺼집어내주죠. 그리고 이제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을 닦는 융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이 사이즈로 구입을 해도 정말 많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렌즈, 카메라 이렇게 기기들을 닦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 때가 정말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좀 닦아주고요. 피라든지 위라든지 손때라든지 기름때가 묻은 부분을 이렇게 닦아서 제거를 전부 해줍니다. 안경을 닦는 융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티슈 뒷면을 이용해서 이제 장패드, 패드 부분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하드디스크 도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별로 안 비쌉니다.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바꾸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드디스크가 그 안에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도크 스테이션에다가 연결하고, 이 도크 스테이션을 컴퓨터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외장하드처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전화를 받거나 카톡을 하거나 뭐 그런 업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스마트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워치입니다. 이 스마트 워치를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은 내가 저걸 쓸까 안 쓸까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으면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일단 뭐 시계 보는 용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카톡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건강관리로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람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막 3시간씩, 뭐 4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템포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시간 배분을 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기다가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맞춰 놓으면은 손목에서만 진동이 오거든요. 출장 같은 거 갈 때도 기차에서 잠이 들게 되면은 목적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미리 알람을 맞춰 놓게 되면 손목에서만 진동이 울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목적지를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돼요. 알람 기능 하나만으로 저는 이것을 본전 뽑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태블릿 PC인데요. 테클라스트에서 나온 태블릿 PC인데 뭐 캠핑이나 뭐 여행 갈 때 조금 영상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만한 게 없을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게 저가용으로 구입한 게 이겁니다. 가격은 18만원 정도 주입을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정도 본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뭐 사실 이제 고사양의 게임은 안 되고 그다음에 사진 편집도 라이트룸에서 로 파일로 당겨 와가지고 이것을 보정을 못 해요. 좀 버벅댑니다 실제로. 그리고 터치의 균일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호환 그 펜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정전식 펜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터치 잘 되고 저기는 또 안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막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형은 확실히 저가형인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그걸 가지고 뭐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알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모니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LG 모니터입니다. 32인치급이고요. 말 그대로 영화 감상용 드라마 뭐 그런 것을 보려고 구입을 한 모니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잡혀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업무용을 하고 이쪽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런 것을 띄워놓고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원고 작업 같은 경우는 뭐 문맥도 맞춰야 되고 단어도 생각해야 되고 문장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 못 틀어요. 그런데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몸이 그냥 반영해서 보정하니까 그냥 틀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이제 크로스오버에서 나오는 미인이라는 모니터고요. 27인치급입니다. 저게 이제 뭘로 유명했었냐면은 어도비 RGB 100%로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산이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걸로 이슈몰이를 해가지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전문가용 모니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용 모니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 하단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도 많이 나고 모니터의 컬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휘도거든요. 휘도가 다르면 컬러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휘도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붉은색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못 쓰겠더라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 모델이 단종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모델만큼은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모니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벤큐 모니터예요. 그 모니터 전체의 밝기, 휘도도 거의 균일하고 그리고 발열도 없습니다. 색감 자체도 일반적인 모니터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튀거나 뭐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을 할 때 너무 고가의 모니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27인치급으로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의 높이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니터 높이가 정 가운데 저기 윈도우 표시 있죠. 저 표시 자체가 내 눈높이와 거의 비슷하면 되거든요. 이제 모니터를 올려다 봐도 안 되고 모니터를 내려다 봐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목에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조 모니터, 크로스오버 모니터에 지금 아이콘들이 전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아이콘이 하나도 없어요. 벤큐에는. 여기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 아니면 이제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 쓰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창을 전체를 그걸 다 써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보조 모니터에서 폴더를 열어서 사진이나 문서라든지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입히거나 편집을 하거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는 이쪽으로 마우스만 넘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이콘을 전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파빌리온 에어로 13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고화소가 아닌 이상은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것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데는 괜찮은 휴대용 노트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트북에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로이체라는 마우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시끄럽죠. 그런데 얘는 네, 거의 소음이 안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출장 나갈 때는 차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너무 장거리로 갈 때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기차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작업을 가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이 클릭하는 소리가 막 시끄럽고 하면은 옆에 계신 분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소음이 작은 마우스를 별도로 구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마우스 소음이 적다 보니까 강의 진행에 크게 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소음 마우스를 하나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용으로. 오늘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장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